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황소장, 불마켓을 가져온 대표적인 변수로 꼽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죠. 자, 두 가지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그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거 쉽게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가 고객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그만큼 비트코인을 사고 고객한테는 비트코인 증석격인 이 증권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자, 장이 열려 있는 동안 쉽게 사고 팔고 해서 현금화를 하기도 쉽고 또 기관들이 주식 투자하듯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여러모로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품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순간 기관들의 자금이 밀려들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겁니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신청한 업체가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일 텐데요. 자, 아크인베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수정판을 낸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요. 자, 아크인베스트에서 이 SEC에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증권 신고서 S1 보고서 수정판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그 S1 보고서인데 이걸 수정판을 제출을 한 건데요. 이게 SEC, 자, 증권거래위원회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냈다는 겁니다. 자, SEC가 해줄 마음이 없으면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없으면 굳이 서류를 보완해서 내라 이러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조만간 해주겠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바로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아크인베스트가 제출한 수정판을 보면요. 이 수정판에 보면 추가된 내용 중에 고객이 우리한테 투자하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물량은 다른 고객 자산하고 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한다.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자,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수탁 업무를 맡을 업체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트러스트 컴퍼니, 이게 코인베이스 자회사인데요. 자, 이 업체가 아크인베스트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각각 고객별로 분리를 해서 보관하게 된다. 이런 점을 수정판에다가 넣었습니다. 자, 망한 FTX가 그랬듯이요. 비트코인, 고객 비트코인을 다른 고객들 거하고 또 자기네 회사 거하고 다 같이 막 섞어가지고 마음대로 갖다 쓰고 채워넣고 그러다 사고 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EC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 또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자 보호인데요. 그걸 확실하게 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크인베스트가요. 이렇게 SEC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강화해서 제출했다는 거. 자, SEC가 이 상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레이스케일 판결과 관련해서 SEC가 과연 대법원에다가 상고 요청을 할지 말지, 상고 신청을 할지 말지, 그 기한이 미국 시간으로 13일, 내일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 판결, 이게 뭐냐? 이게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인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 이걸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이 법원에다가 자, 판사님, SEC가요. 자,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해주면서 자, 우리가 해달라는 현물 ETF 이건 해주지 않는데 자, 이거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SEC가 독단적으로 멋대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좀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2심 법원에서 최근에 그래, 그레이스케일 네 말이 맞다. SEC가 법적 근거도 없이 멋대로 독단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최근에 판결을 한 건데 2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SEC가 법원에다가 2심 법원 판결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보시고 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상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바로 13일까지라는 건데 자, 그러면 SEC가 상고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2심 법원 판결에 그냥 승복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고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게 곧바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주기로 결정한다. 이건 아니고요.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레이스케일이 기존에 제출했던 신청서를 재검토해서 뭔가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승인을 다시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도 물론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상고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호재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요, 이게 대법관 9명 중 4명이 OK를 해주면 상고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연방 대법원이 밝힌 걸 보면 매년 상고 요청 건수가 7,000건이 넘는데 그 중에 허가를 해주는 게 100건에서 150건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상고 요청을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굳이 SEC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파산한 FTX 이 재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FTX가 얘네가 고객돈 뭐 코인 마음대로 몰래 막 갖다가 럭셔리한 호화 주택에서 살고, 이 뽀글이 쌤이나 이런 친구들이 수천만 달러 이렇게 뽀글이 쌤, 또 쌤의 전 여자친구이자 FTX의 자회사 이 알라메다의 CEO였던 캐롤라인 앨리슨 이런 친구들한테 뭐 수억씩 보너스도 주고 수십억씩 보너스도 주고 돈도 빌려주고 이랬는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전 여자친구 겸 알라메다 여기에 CEO였던 이 캐롤라인 앨리슨 이 친구가 받은 보너스만 1년에 2천만 불이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만. 자, 말이 2천만 불이지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자, 이런 돈을 이렇게 받은 거죠. 뭐 고객돈 마음대로 갖다 쓰고 날려먹고 하면서. 자, 앨리슨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 작년 5월에 이 권도형 도건의 테라가 망했을 때 그때 FTX가 테라 스테이블 코인 UST를 갖고 있다가 1억 달러를 날려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캐롤라인이 증언한 내용에 들어있는데 보시면 네, 바로 요겁니다. 자, 이 알고리즘 코인, 자, 이 루나에 그 연동돼 있던 UST 이게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루나가 망했을 때, 테라가 망했을 때 UST, 자, 이 뭐 UST를 언급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1억 달러를 날려먹었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UST가 지금은 테라 망한 뒤에 테라 클래식 USD, 그래서 USTC 끝에 UST에다가 C가 더 붙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USTC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가격을 보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5월 며칠인가요? 5월 12일인가요? 5월 7일, 요때까지만 해도 1불대를 유지를 하다가 이게 테라 망하면서 지금 1센트 수준으로 이렇게 대폭락을 했죠. 자, 그러면서 FTX도 이 과정에서 갖고 있던 이 UST,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1억 달러를 날려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 1억 달러, 뭐 말 안 해도 고객 코인으로 뭐 지들 마음대로 투자한 거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자, 오늘 나온 코인데스크의 기사를 보면 FTX 고객 돈을 마음대로 갖다가 쓰고 날린 자회사 알라메다. 자, 얘네가 제대로 보안 관리를 못 해가지고 뭐 결국은 FTX죠. FTX가 하여간 보안 관리를 못해서 2억 달러 정도의 해킹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참 가지가지로 고객 돈을 고객 몰래 갖다가 날려먹었습니다. 자, 뽀글이 재판에서 나온 거 하나를 더 보자면요. 작년에 FTX가 파산한 직접적인 계기가 이 코인데스크 이 매체에서 FTX 내부 회계 문건을 입수했다 이러면서 보도한 거였는데, 당시에 내부 회계 자료를 우리가 입수를 해서 보니까 코인데스크 보도가 자, 우리가 이 자료를 입수를 해서 보니까 지금 파산할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뭐 이런 내용이었죠. 이 기사를 쓸 수 있게 당시에 그 자료, FTX 측의 내부 회계 자료를 코인데스크 기자한테 건네주도록 한 게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인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이 뽀글이 쌤이 썼다는 메모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재판 과정에서 이 알라메다의 캐롤라인 앨리슨이 증언한 걸로 보면 FTX 뽀글이 쌤이 규제 당국이 또 이 바이낸스를 단속하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규제 당국으로 하여금 바이낸스를 때려잡게 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창펑자오 CG가 보복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창펑자오 CG는 코인데스크의 FTX 회계자료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언급한 게 없고요. FTX 측에서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를 때려잡게 하려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뭐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진다. 이런 내용하고 또 경쟁자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객에 집중하자. 뭐 이렇게만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